사건을 좀 했을 때 얼마나 이길 수 있는가, 어떤 내용으로 이길 수 있는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 다산에서 실제 진행해서 최초로 1심의 승소 판결까지 이끌어내었던 사건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주희 변호사고요. 강상범 변호사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최근 가장 핫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홍콩 ELS 사태에 대해서 조금 심층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과연 이런 사건을 좀 했을 때 얼마나 이길 수 있는가, 어떤 내용으로 이길 수 있는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 다산에서 실제 진행해서 최초로 1심의 승소 판결까지 이끌어내었던 사건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예, 트랜스아시아 무역금융, 일명 이제 DLS 상품에 대한 것인데요. 파생결합증권이죠. 저희가 사실 이게 최초로 이기고 나서 또 많은 문의도 있었고, 실제 다른 관련한 다른 사건들도 또 여러 건이 또 의뢰가 들어오고 상담을 또 많이 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첫 시간에는 과연 이 DLS 상품을 판매한 우리 금융회사들이 어떤 의무들을 위반해서 문제가 되었는지를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판결문에는 구체적으로 그 각각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하였는지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해자분은 연로하셨고, 물론 이제 그 전에도 ELS 한두 번, 두세 번 이렇게 가입을 하신 전력은 있지만, 만기 사고가 나고 나서 판매를 한 KB증권에서도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자율배상이라고 해서 50%를 배상해 줄 테니 이후에 모든 이제 소송이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를 할 것을 요구받으셨는데, 다른 분들은 또 그렇게 그 자율배상을 통해서 합의를 하셨지만, 이분은 난 무조건 소송으로 내 돈을 다 돌려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사실 용감하게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그 판결에서는 어떤 그 의무들을 이 증권회사가 위반을 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이길 수 있었는지 좀 대략적으로 그 틀을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본시장법이나 금융소비자법상 특히 주요한 의무로 지금 거론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적합성 원칙이나 네. 설명 의무, 네, 그다음에 그렇죠. 부당권유 금지 원칙 네.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투자금융회사가 이러한 원칙들을 위배했을 때 의무 위반의 효과로 착오에 의한 취소를 인정하는 것이 보통 주의적으로 쟁점이 되고, 착오에 의한 취소가 인정이 안 됐을 때는 그러면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예비적으로 보통 논쟁이 되게 되고, 저희 사건은 다행스럽게도 착오에 의한 취소가 인정돼서 1심에서 결과적으로 100% 원상회복을 받아가실 수 있는 이제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계약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취소를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원상 회복으로서 100%를 받은 것인데, 또 저희가 당연히 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예비적으로. 근데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70%라는 인정액을 또 받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사실 이제 중첩적으로 인정이 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100% 그 보전을 받게 되시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위반했다고 본 것인지 그 자본시장법이나 또 저희 그 판례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은 투자자의 투자 목적, 또 투자 경험, 위험 손해의 정도,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위험성을 갖춘 상품을 권유해낸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통 적합성 원칙이라고 하고, 단순히 투자자의 자발적인 의사표시에 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질문과 면담을 통해서 투자자의 성향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라는 그런 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금융기관이 그런 어떤 원칙에 위배해서 오히려 뭔가 조금 투자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을 야기했다고 법원이 이제 판단하게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합성 원칙 말 그대로 정말 이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매했느냐, 이제 말씀을 요약하자면 그런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가 위반되었다고 판단을 저희가 받아내었죠. 예, 그 다음에도 말씀하셨던 그 부당권유 금지 원칙 위반, 또 설명후배 위반도 굉장히 주요하게 또 비판을 많이 판결에서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예, 뭐 자본시장법하고 금융소비자법에 의하면 일단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또 고지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특히 부당권유 금지의 원칙은 거짓으로 설명하면 안 되고, 특히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인 설명을 통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예, 그런 기본적인 그 설명과 권유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사실 이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을 직접 수행하시면서 누구보다도 잘 아까 말씀드린 적합성 원칙이나 이 부당권유 금지 원칙을 피고 KB투자증권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위반했다는 점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네.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금융투자기관이 지키지 않았다, 이걸 명확하게 열심히 인정했던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금융기관들의 요구하는 그런 의무들을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위반했는가, 이것을 사실 제대로 좀 소명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저 원고로서 좀 책임이 있고 또 그것이 사건의 승패를 좀 가르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을 들었고 그것을 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상세하게 잘 내용을 준비해 보시고 증거도 좀 마련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첫 번째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요. 2탄에서는 우리 판결에서 어떻게 그 내용들을,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